우리 사랑 세계 모임 48번째 역사 포럼이 12월 20일 무술년 송년회 송년사와 더불어 펼쳐졌습니다.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우리 사랑 세계 모임 역사 포럼을 이끌고 계신 우리 박계옥 회장님 말씀 듣는 순간을 갖겠습니다. 이 역사 바로잡기를 위해서 굳건히 정진하시는 역사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송년회를 갖게 되어 무엇보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올해 개교를 한 음악학교를 비롯해서 대한사랑, 미사역 등 역사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단체들과 그 외 또 여러 단체들이 내년에는 힘을 합해서 우리 역사계에 큰 족적을 남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한뿌리사랑 세계 모임은 2014년 8월부터 페이스북에서 역사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8차 프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역사계 모든 분들이 또 저희 단체에서도 각자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역사 바로잡기라는 대의의 뜻을 합해서 우리 한민족의 정신문화가 인류의 정신문화가 될 수 있도록 가슴에 큰 꿈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 당군 세계를 읽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좋은 말이 있어서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깊고 고요하기에 한없이 크며 그 돈은 온 누리에 막힘없이 퍼지고 그 하는 일은 오직 참됨에 있다. 땅은 사물을 담고 있기에 크며 그 돈은 온 천하의 분이 되고 그 하는 일은 오직 부지런함에 있다. 사람은 아는 것이 있기에 크며 그 돈은 두루 분별할 줄 알고 그 하는 일은 오직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인들의 위대한 지혜를 본받아 우리 역사계도 우리 사회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무님들 인사 말씀을 듣는 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명색이 이사장을 한 4년, 우리가 이 한사모가 시작된 게 그 정도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대충 저는 그 대학에서 주로 강의만 하다가 정년과 더불어 이제 한 지행일치,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 시대의 당면과제는 일제시대가 독립운동이며 지금 우리가 통일운동입니다. 이런 데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좀 실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야 역사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저는 대학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소위 말하는 옹호한 그 대륙사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 6년간 열심히 그 단체 그 모임도 참가하고 급기야는 제가 한사모 초창기는 이제 법인을 만든답시고 저 법은 이사장을 하라 그래서 지금은 명색이 이사장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대충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 한사모의 면면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한국 제야 역사학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앞으로 또 진행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한다면은 아무튼 이런 우리가 역사 교육은
역사 공부는 궁극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현안이 역시 그 남북 통일, 민족 통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해 연전에 촛불 정부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이 평화 통일, 평화 자유 번영, 평화 통일로 가는 이런 새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새 정부가 건설된 것을 두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역사 공부를 제대로 우리 해간다면, 특히 우리 한사모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정부가 이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역사 공부를 우리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일로 매진해갈 때 흩어져 있는 다양한 우리가 역사 단체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인사해 주십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역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역사는 그 민족의 혼이고 정신이자 뿌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벨만 민족이나 또 일본인들이나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우수한 민족들의 과거사를 보면은 역사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어떠한가?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다니시면서 강사 수준이신데 결코 우리가 뒤지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의 가장 위대한 역사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더 체계화하고 또 묻힌 자료를 더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 민족과 세계에다가 알리느냐 하는 것이 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5, 6년 동안 우리 한사부를 비롯해서 많은 역사 시민단체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이제 이덕일 박사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우창수 선생을 비롯한 역사학계에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 여러분들 참 훌륭하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 손영 대표님도 뒤에 나오셨네요. 앞으로 나오시지,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힘을 합해서 우리 위대한 한민족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박계호 회장님과 우리 노태우 이사장을 비롯한 한성호,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훌륭하신 회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 우리 위대한 한민족 역사를 꼭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유엠 푸틴이나 프랑스의 석학인 하이데커나 루마니아의 망명 작가인 제로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 당군과 고대사를 실제고 실존 인물이고 실제 역사라고 했습니다. 또 시라크 프랑스의 17대 대통령이나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나 주은래 수상도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이런 역사는 조선 역사라고 하고, 장개석은 자기 고향이 그 대륙 백제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강단 사학자들은 식민사관에 입각해가지고 그걸 부정하고 신화라고 하고 있는 이런 망발 속에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한사모가 창립되면서 나라는 형태요 역사는 홍이라는 이 스로건 아래서 신채호 성상이 말씀하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고대사의 고정을 통해서
바른 역사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 47자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을 모시고 고정을 하면서 이제 고대사가 실존이고 실체인 것을 입증하고 있는 이런 실적을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48자를 송년을 맞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민족 모두가 바른 역사를 우리 한사모를 통해서 익히고 배우고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함께 개척하는 그런 기둥 역할을 우리 한사모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욱더 의욕을 갖고 우리의 노력들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칭송받는 뿌리 차는 운동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남아있는 며칠 더욱 건강하고 알차게 금년을 보내시고 내년은 더욱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대망의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 중국 답사를 다녀왔는데 그때 박기옥 회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참석해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축사를 부탁하셨는데 해외에 있어가지고 축사는 못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답사 간 거는 이제 저희 이제 허성관 전 장관님께서 이제 롯데 재단 이사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원래 소관 사업이 사기를 부서까지 번역하는 거였는데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몇몇 6년째 이상 이제 사기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사기를 주석까지 한번 번역해보라고 지원하셔가지고 그 일환으로 이제 중국 답사들이 쭉 다녔는데요. 우리가 지금 중국 하면 상당히 크게 생각하지만 원래 중국은 좁게 보면은 낙양, 거기를 갖다 중국이라고 그랬고 조금 넓게 봐도 그 낙양 주변을 갖다가 중국이라고 한 것이 상당히 좀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크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낙양 그 작은 데를 두 나라가 차지하면서 이쪽 사람들이 거기를 갖다가 천하 쥐중 천하의 가운데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오늘의 중국을 말하자면 형성한 건데 그 작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두 나라는 사방에 전부 다 이족들에게 포위당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중심이다 천하의 중심이다라고 한 그 개념을 만든 것이 오늘날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변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상문화 같은 데가 보면 다 하늘의 제사 지내는 유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천손, 하늘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식민사도 비판하는 건 이게 노예의 역사관이기 때문에 비판하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역사가 아니었는데 이걸 갖다 노예의 역사, 제후의 역사, 식민지의 역사를 계속 이제 해방 이후 70년 넘도록 주입하니까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요. 저는 농담대로 저희 연구소에 이제 의사분들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유능한 정신과 의사를 한 명 좀 데려와라. 남한의 강단사학, 식민사학은 세계 사학사상 유례가 없는 집단 정신 병리학이다.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역하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제국에 부역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는 집단 정신 병리학을 한번 분석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기를 보면은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위대한 역사학자인 건 맞습니다만 사마천은 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그 황제, 누르 황자 쓰는 황제의 후손으로 조작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낙빈기라는 분이 70년대에 북경 도서관에 이제 하방돼가지고 도서관에 가보니까 금문, 이게 청동기에 글씨 지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많아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걸 연구해 보니까 이 금문을 보니까 이 사망 5대가 전부 다 이족, 동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금문신고라는 책을 썼다가 그때 한정판으로 몇백 부만 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책에 의하면 사마천이 이제 지금 중국 한족의 형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번역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주석을 주석까지 다 번역하고 저희가 새로운 주석을 달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저희가 닭달 다녀보니까 우리는 중국 하면은 역사 공정하면은 대부분 이제 동북 공정을 많이 알고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차례 포럼에서 강연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동북 공정만이 아니라 여러 역사 공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상주 단대 공정이다, 중앙운명 탐원 공정이다, 무슨 공정이다 하는 그 공정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사실은 이 하운 주할 때 하나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라를 실제 역사를 만드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원래는 주나라부터 하운 주할 때 주나라만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그전은 인정 안 해왔어요. 그런데 1920년대에 지금의 하남성 안양현에서 은허가 출토가 되고 이제 발굴이 되면서 은나라는 사실의 역사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은나라는 동족 국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중국에서 지금 만드는 이 역사가 이게 동족 역사를 시작한 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의 이 하남성 쪽에 가보면 언사라고 있는데 낙양에서 멀지 않죠. 그 언사에 이리두 유적이라고 있는데 이 이리두 유적을 예전에는 은나라 유적이라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게 하나라 유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저 산서성에 가보면 도사 유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 요임금의 왕성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라를 지금의 이제 중국 최초의 국가를 만들어 놔야 지금 자기네가 만드는 이 역사 공정이 이제 수립이 되니까 이제 그 목적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우임금에 대해서도 그 군문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다 이족이라고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희만 바로 그냥 저희는 이제 분자께서는 이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답변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북한학자 리규린의 고조선 연구란 책을 번역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북경대에 1958년에 유학 가가지고 이제 1961년에 받아온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고조선 연구인데 아주 뒤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리규린의 고조선 연구를 할 때 북경대 지도교수가 고실강이라고 대단히 유명한 고사견학파의 리더였어요. 근데 이 고일강은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한 사람인데 이 지도교수 상대로 리규린에 맞서 싸워가지고 이 고조선은 그러니까 낙랑군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고 낙랑군은 지금의 요동에 있었고 고조선의 강역은 서기전 5세기 4세기 때까지는 지금의 나나유역까지였고 그 다음에 연나라 장류 진제에게 영토를 좀 뺏긴 다음에는 고조선 영역이 지금의 대릉하까지로 축소됐다 하는 게 이제 저 논문에 쓰는데요. 저 책이 번역하니까 760쪽쯤 되는데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책을 번역하면서 느낀 것이 이제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김일성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런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약연 김두봉 선생, 국어학자죠. 김두봉 선생과 단재 신초 선생의 역사관을 두 축으로 삼아가지고 그 당시부터 쭉 역사를 우리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한 데서 나중에 리규린의 고조선 연구가 나오고 저 책이 1962년에 발간이 되면서 북한 학계에서는 일부 고고학자들 중심으로 주장되던 낙랑군 평양설이 완전히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니까 이 남한의 역사학자들이 거꾸로 이제 북한에서도 낙랑군을 평양에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 붙여온 거예요. 북한에서 말하는 건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고 낙랑국, 추리의 낙랑국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라고 한 낙랑국자를 갖다가 군자를 바꿔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그 사기로 쳐왔는데 이제 해제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또 하나는 뭐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는데 내년도부터 저 신한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신한류 학대학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서 가르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신한대가 지금 예전에 의정부 그러니까 여기서 1호선을 타시면 도봉산역까지 서울이고 그 다음이 망월사역인데 망월사역하고 붙어 있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 4년 전까지는 이제 신흥대였다가 그다음에 한국대하고 통합되면서 이제 신한대가 됐는데 내년도에 거기에 이제 지식복귀대학원의 신한류학과를 만들어가지고 신한류학과에서 전공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한국화, 또 하나는 한국문화 이 2개를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인문학 석사하기도 주기로 그러니까 지금 내일까지가 모두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역사에 관심 있으면은 이제 신청을 하라고 하시고요. 뭐냐면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문제 조건 들어서서 오히려 이 고대사 이쪽은 더 이제 거꾸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이제 실망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걸 떠나서 저도 이제 강연을 다녀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많이 달라요. 이제는 올해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 확실히 이제 못하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그러나 이걸 알고 만약에 시세가 확 변하면은 결국은 이제 시세가 확 변하게 되면 소위 한국 사회에서 이제 쭉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희의 상당한 약점이라서 저희가 이제 계속 계속 시도했던 게 대학원 대학을 하나 만드는 거였는데 뭐 독자적인 대학원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에 이제 신한류학과 대학원이 만들어져가지고 학위 과정에 이제 진입하게 됐으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저는 생각할 때 중요한 성취 하나 올해 저희가 거둔 이제 중요한 성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뒤에서 첨한 역사신문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더니 올해 역사학계 10대 뉴스가 이덕일 교수가 쓴 류지른의 고전 연구 출간했다는 거하고 제가 설립한 의벽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첨한 역사신문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신문이다 하늘 느꼈는데 반면에 우리 역사학계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뉴스가 대한민국 10대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역사학계는 우리 경영학적으로 불로신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 후진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제가 아침에 저는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이들의 역사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가서 배우고 배울 때마다 다시 새로운 공감을 얻고 새로운 실천을 해야겠다. 여기 많은 학자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런 일은 수준은 안 되고 알면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배학교 자세히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고요. 제가 아침에 제가 이제 다른 데 소속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동아민족 통일의 의장으로서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결혈살리운동본부의 운영이사입니다. 제가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에 송파구에 있는 둔촌중학교에서 그래서 학기말이 끝나서 1, 2, 3학년 학생들을 강대에 모아놓고 평화통일 콘서트를 제가 열었습니다. 예산 몇천 들여가지고 했는데 제가 교장이 보통 역사 버릇 여기는 제가 강북 일부나 시골 몇 군데 하는 데들이 송파, 강남에서 채택을 했걸래 제가 교장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까? 했더니 역사를 아는 거는 과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 어디 고등학교 나왔어? 하려고 하다 말았습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가 미래를 가는 역사 협의회나 우리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처럼 역사 강권하신 분들이 활동이 여기까지 미쳤구나. 내년에는 제가 살고 있는 강남 서초에 바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둔촌중학교가 저럴 바에 공립인데 여러분도 역사 강복을 해라. 근데 내용은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느 감독이 예술전당이 아마 서울예술단입니다. 그 영화 감독한테 맡겼는데 예술감독한테 맡겼는데 역사 얘기를 그렇게 뮤지컬로 하는데
저희들이 가르치지 않는데 똑같이 하더라고요. 뭔 주제를 하냐면 현대사 근대사를 얘기하면서 동학혁명 때 의병 때 그 의병이 3.1혁명으로 와서 다시 광복 독립군이 되고 독립군이 광복군이 돼서 김구가 해방에 와서 아직 군다 73년이 됐는데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역사 과정을 뮤지컬로 해주는데 한 300여 450명 학생들이 뭐 아주 한 200명은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역사 강국이 곧 오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축사에서 동학에 보면 시오 부제레시 시오로다. 검가를 추는 수훈이 치는데 때가 왔다 더 이상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때가 이번 때가 아닌가 해서 오늘도 오후 4시에 그 내년 3월 1일 날 광화문에서 만부울림을 같이 하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은 물론이고 그 일련의 행사를 저희가 속해 있는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동안 진보가 해왔던 단체 이번에 보수 완전히 이제 극으로 가지 않는 합리적인 보수가 다 참여했습니다. 새마을연합회 뭐 있겠죠. 그래서 내년이 아까 시오 부제리 시오처럼 때가 왔구나. 3.1혁명 100주년 때가 왔구나. 이건 독립선열들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 민족의 단군 어른을 비롯한 많은 선열들이 우리한테 부제레시 시오라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여기 한풀이 사랑 박규 회장님이 초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모임을 하는 것들은 제가 역사학교에 와서 보니까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 사람이 살다 보면 공부를 하고 실천하다 보면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교에 오니까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착각하시는 많은 애국자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이대일 박사가 리즈를 얘기하든 허신일 박사님이 또 고조사를 얘기하든 제가 동학사를 얘기하든 다 같습니다.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어느 분을 만나면 너는 누구파야? 너는 누구파야? 이렇게 하는 게 역사학계의 아주 후진적인 거고 앞으로 오늘 한풀이 사랑 세계모임 송년회를 기해서 내년에는 저희 의병회랑 같이 의병이 뭡니까? 적어도 3.1혁명을 주도했던 그 일어나 종교, 정파 모든 걸 초월해서 일어났던 3.1 정신하고 그런 민족 정신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바친 백범의 김구 선생의 그런 민족과 민주를 하는 틀린 게 아닌 다른 분들을 일어나서 같이 하자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년에 저도 미래를 가는 역사협의회 공문대표로서 여기 많은 분들이 저희 의료학계에도 이런 광장을 만든 정도가 아니고 거기는 토탈 컨벤션 만들었습니다. 밥도 먹고 뭐하고 또 역사학교 제가 따라다녀 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또 사실 돈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돈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다. 돈 10,000원에 불안해가지고 20,000원 너무 비싸. 어쩌나 그런 역사학교 현실을 내가 몇 년간 이대로 가서 따라다녀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료학교는 그런 분들에게 강좌나 자리를 만들어줘서 밥도 같이 먹고 우리 적어도 역사 환복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틀리지 않은 좀 다르지만 통합해 가서 그런 역사가 이지린 연구처럼 남북 역사가 합쳐져서 그동안 우리 사회를 100년도 70년간 분절해왔던 일제 식민사가 좀 타파하고 고대부터 내려왔던 사대주의 타파하고 아마 그런 것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이대일 박사가 중국 다쳐 갔다 왔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나라 큰 옛 상고사를 오역해 놨을 겁니다. 그걸 바로 자학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같이 미사학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이대일 박사님이나 허시현 장관님이 하시는 걸 도와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저같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두서없고 잘 모르지만 여기 존경하는 역사 어른들 앞에서 제가 다른가 틀리라는 말을 하면서 내년은 서로 틀리지 하지 말고 좀 다르지만 우리 하나로 통합하자. 곧 나라가 3.1혁명으로 100주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평화통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단합되는 역사학계에 대해서 강단사학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다름을 인정하고
틀린 것을 고쳐나가면 반드시 강단사학은 우리한테 붙을 겁니다. 피하지 않고 붙어줘야 된다. 그걸 우리가 동기유발을 하는 게 오늘 같은 송년회의 참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두선말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무술년 며칠 안 남았는데 잘 보내시고 내년 기해내는 저를 좀 더 현장에 실천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주는 많은 그런 역사 공부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단체 이름이 한뿌리 아닙니까? 뿌리가 하나거든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냥. 근데 그건 몰라요. 우리 역사학자들이요. 뭔지를 몰라요. 우리 뿌리가 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어디서 미사역 밴드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들었는데 역사 지금 현재 강단사학자들 모임에서 어떤 젊은 학자가 또 평양에 한사군이 있고 이런 소리도 하니까 그거 벌써 다 말 안 된다는 거 다 벌써 밝혀졌는데 뭐 여기서 또 그 소리 하면 되게 잃어버린 것다는 거죠. 강단사학자들이 짝중에서 젊은 친구가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말도 못하고 조용해졌다.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가 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맞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말씀하셨던 이런 노력을 하면은 그 무너지는 소리가 훨씬 크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도록 만드는데 내년 한 해가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990년 원래는 공산주의 이론을 연구하다가 대종교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대종교분들한테 많은 우리 민족 사상을 배웠습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사상이 우리 한민족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한 26년 정도가 됐네요. 우리 사상은 한 뿌리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뿌리 우리 사상이 뭡니까? 광명사상이요. 그렇죠? 광명사상. 광명이세. 하늘광명, 땅광명, 인간광명. 하늘도 광명, 인간도 광명, 땅도 광명. 그게 곧 우리 민족 사상의 뿌리입니다. 광명사상이. 지금으로 말하면 평화사상이에요. 평화. 그렇죠? 우리 한민족의 사명은 사실은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18세기에는 절대주의를 무너뜨리고 프랑스에서는 자유를 획득하죠. 근데 자유가 진정이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나친 자유는 무질서하고 극단적 이기주의가 되고 그래서 19세기에 공산주의라는 게 또 생겼죠. 그렇죠? 또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았는데 독재가 또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실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데가 지금 우리 한머리 땅입니다. 70년간 우리는 그 경험을 모순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인류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한민족의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평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민족이 해야 될 것은 자유는 이미 나왔고 평등, 공산주의 이론도 나왔고 우리 민족이 해야 될 것은 평화입니다. 하늘의 자유, 인간의 평등, 땅의 평화. 그래서 디에모젯이 있는 거예요. 38도선이 디에모젯. 하나님께서 디에모젯을 만든 그 이유도 38목의 비밀, 그게 곧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4월에 평화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은 아마 미래는 잘 풀려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은 서로 그 강대국가들이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그 알맹이를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간섭을 하고 더 늦게 이렇게 할까? 그렇지만 때가 와서 우리는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중심으로 가는 길, 대한민국 앞으로 평화 중심 국가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사상은 한 사상입니다. 한 사상.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족 사상은 천지인 한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홍익사상입니다. 홍익사상. 홍익사상도 천지인 사이에 어울리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는 소가 만든 이분법 속에서 우리는 많은 물질적인 것도 많이 누렸지만 그렇지 않은 약육강식의 시대가 돼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갖고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극복을 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한민족이 주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을 보시면은 15페이지입니다. 한사상과 홍익사상이 도대체 뭔지 이거를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태백일사 한국본기에 나옵니다. 한이란 뭐냐? 광명이다. 광명. 태초부터 환하게 비치는 사상이다. 그럼 도대체 이 한사상이 뭐냐? 한사상 쭉 나와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하나님 사상이다. 하늘공정사상이다. 세상을 밝게 하는 광명정신이다. 인류가 하나 되는 평화정신이다. 대동사상이다. 천지인 일체사상이다. 사물과 만물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빈부귀천이 없는 평등사상이다. 무기일체의 만법 규율사상이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만남이다. 가장 큰, 가장 밝은 하나 되고 통일되는 대조화의 사상이다. 우리 민족이 우주 일가, 우주 통일, 세계 일가, 세계 통일을 근본으로 한다. 지향낙원 철학이고 한민족 한결의 꿈과 희망이 있는 사상이다. 이게 우리 민족의 한 사상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다음은 홍익 사상이 도대체 뭐냐? 우리 지금 많은 식자들은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일부 식자들은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교보문고를 가면 대부분이 자유주의 사상이에요. 일부는 공산주의 사상도 있겠죠. 예. 그러면 과연 이 홍익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홍익정신은 천지인 사이에 어울리는 이념이다. 우리는 이분법 사상이 아니라 삼분법 사상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남에게 원하는 사는 일도 하지 않으며 친하고 친하지 않음이 없으며 우리는 친한 사람끼리 놀잖아요. 그렇죠? 우리 홍익사상은 친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라고 생각하고 놉니다.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높고 낮음이 없으며 남녀는 평등하고 능력에 따라 나누고 화목하게 즐겁게 한다. 능력에 따라, 소질에 따라. 한 사람에게도 섭섭하고 답답함이 없다. 마음은 넉넉하게 바른 것을 본받고 잘잘못을 가린다. 거짓, 게으름, 어김을 하지 않고 참되고 부지런하며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제4의 문명이다. 제4의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문명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명이죠. 홍익인간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이고 생명이며 인간 창조의 원리인 참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하나님을 본성을 깨달아 완성하는 것이 성통공안이란다. 그래서 천부경에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신본태양, 악명인중, 천지일, 이러한 사상들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배경에 잘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홍익사상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넘어서 남북이 하나가 되고
아시아가 하나가 되고 인류가 하나 되는 사상이 우리 한민족 사상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역사 이전에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말이죠. 그게 궁금했어요. 20대부터 저는 전당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병원에 가니까 대장암 2기 선고를 받았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우리 어머니 그 체질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런 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 관심은 온통 내가 뭐냐,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서, 성경이 불교이니 그런 걸 파고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그런 쪽으로만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한 잔 먹은 것도 없고 또 수술 받은 적도 없고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있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경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경전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천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81자밖에 안 되지만 숫자가 31개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비율이죠. 그런데 그 31개밖에 안 되는 천부경 속에 내가 찾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구조, 내 몸의 구조 있잖아요. 또 내 마음의 구조, 영과 육은 본래 하나인데 보이는 육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영을 찾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천부경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평생을 그런 연구에만 몰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도 쓰게 됐고 또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여기서 강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나눠드린 의미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천부경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제대로만 알면은 병이 없어요. 나를 확대한 게 가정이고, 가정을 확대한 게 사회고, 사회가 확대된 게 국가와 민족이고, 전 인류였거든요. 가장 기본인 나를 모르면서 정치를 한다고 하고 뭘 한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엉망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나를 알고 보니까 내 몸을 지탱하는 모든 구조 있잖아요. 그대로만 하면은 정치고 뭐고 전부 다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천부경은 문자가 아닌 숫자로 이루어졌다는 거. 제가 왜 천부경을 가장 위대한 경전이라고 여기느냐 하면은 숫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로 이루어진 것은 보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주관이 다 달라요. 근데 숫자는 안 그렇거든요.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돼요. 3 더하기 7은 반드시 10이 돼야 돼요. 그렇게 명료하면서도 심오한 수학인데 그걸 보는 눈이 저마다 각각이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만 천부경 해설은 차라리 해석을 안 하는 만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84년도에 천부경을 처음 접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 일문에 보면은 천부경에는 천부경을 풀이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걸 잠깐 보실까요? 그 18쪽에 있어요. 18페이지 보면은 천부경의 해석은 우주적인 뿌리가 있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저는 정신적인 역사와 정신적인 뿌리를 더 근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불선 3도가 그 뿌리가 천부경에서 나갔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제 강의의 중점은 아마 그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부경의 수리는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일시무실할 때 일을 갖다 전부 다 하나로 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를 일하고 앞에 일하고 무시 끝에 일하고 똑같이 풀고 있어야거든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래도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천일질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늘도 하나요, 땅도 하나요, 사람도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풀었어요. 참 심각합니다 이게. 이게 세계면 이도 세계 여러분, 삼도 세계고. 그래서 모든 숫자가 전부 다 3개씩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1, 2, 3인데 1도 세계, 2도 세계, 3도 세계 하다 보니까 3, 3은 9가 돼가지고 9개의 숫자가 지난 다음에 근본이 10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체는 구멍이 9개 있어요. 지금 구멍이라는 용어 자체가 9개가 멍하고 뚫려서 생겼다고 나는 보거든요. 머리에 7개, 몸에 2개, 사실은 10개죠. 배꼽까지 합하면은. 배꼽이 근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내 몸을 통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숫자적인 면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9개 구멍을 통해서 뭐가 흐르느냐 보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영이 흐르고 있었어요. 영은 본래 무형이죠. 그놈이 1, 2, 3, 4 해가지고 9를 지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게 10이었거든요. 영은 9개가 아니면 1에서 9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날줄 시절로 되다 보니까 9, 9, 81, 81자로 지었더라고요. 그런 걸 알고 보니까 진짜 기막혀요. 우리 조상들이 고은 선생께서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평면적인 수리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참고로 설립자, 입체할 때는 그 설립자를 쓰잖아요. 설립자 한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설립자를 쓰면은 밑에 한일자가 있고 위에 있는 게 6, 6자 여러분. 그걸 자꾸 큰 대자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6, 6자예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6이 선 것이 그게 선다는 바른 의미예요. 그럴 때는 천북의 한 중심에 6이 들어가서 거기서 7, 8, 9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미리 구미를 돋게 하려는 목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천부경의 해석은 전일성에 한다 그랬거든요. 아까 우리 이광상 교수님께서도 전일성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전체와 개체가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민족의 신과는 유일신이 아닙니다. 또 범신도 아니고 유일신과 범신이 한데 아울러진 전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신관을 갖다가 한나버전은 전인신관이라고 했어요. 그런 인연과 체제가 나와야 돼요 지금요. 그 다음에 4번째, 천부경의 해석은 시종일관 전회 문맥이 같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천부경은 앞에 말한 걸 뒤에서 해설을 해줘요. 또 그걸 받아서 또 해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천부경이 81자는요 몇 자 끊어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석자로 읽고 넉자를 끊어서 읽고 자꾸 그래요. 아니 고은 선생께서 천북의 81자를 만들 적에 언제 끊어서 만들었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전부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대한 한 단어입니다 그게. 그래서 시종일관 전의 문맥이 같아야 한다 그랬고 천부경의 해석은 삼극이 함께한 실사구시가 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한 물건을 볼 적에는 반드시 3가지 면으로 함께 봐야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건이나 물질이 만들어지게 된 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법칙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형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형상은 땅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둘을 매개하는 매체가 있어요. 그것이 인이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어떤 물질을 볼 때는 반드시 3개를 한꺼번에 보면 안목을 떠야 돼요. 그럴 적에 내가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입체적인 삼일관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입체가 3이 음량으로 보는 게 6이고
그 6.21 선것이 설립자고, 그 다음에 6번 천부경의 해석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 천부경을 해설해 놓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짓거리면 돼요, 그냥요. 이게 됩니까?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검증은 어떻게 받느냐? 천부경과 상대적인 것이 지부경이라는 게 있어요. 천부경 풀이하는 사람들은 지부경 풀이를 안 해요. 지부경이 백자로 되어 있는데 왜 백자로 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일시무실했으면 지부경에는 십종 유종식이래요. 그거하고 필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마지막으로 천부경의 가치의 목적은 개천익교 이화세계 홍익인간의 구현에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 말씀드리지 않다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기로 하고, 아무튼 제가 1월 달에 이러한 요령으로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좀 성원도 해주시고 질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송년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계옥 회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일 의원님 그리고 허신행 장관님 그리고 역사단체의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되돌아보면 바쁘고 뜻깊고 참 너무나 아쉬웠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아주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21세기에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2권을 출간했고, 나아가 3권, 4권, 5권의 원고를 탈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탈고된 3권의 책을 펼칠 수 있는, 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 역사학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저는 아까 전에 이대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백학교 원활하고 나날이 발전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신한대학교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인재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미래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그런 일꾼을 키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하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제가 한사모 한뿌리 세계 모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저는 천안서울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세연이라고 한글 세계 운동연합에서 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건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 요번에 칭다오의 이화학교에 자매결을 맺어서 거기서 앞으로 한글을 가리키고, 우리 한글을 70개국에서 지금 한글을 배우려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한글을 가리켜야 우리 역사를 가리킬 수 있잖아요. 한글을 가리켜야, 한글이라는 것은 최고의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이 한없이 맺힌 사람이라 제가 이 한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기다리신 우리 도재영 이사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모셔놓고 정말로 이거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 도재영 박사님은 저희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의 고문님이세요. 그리고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연대 제3대 이사장을 하셨고요. 1930년대에 탄생을 하셔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그리고 전 기아그룹에서 부회장을 하셨고, 한국자동차 진단보증협회에서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사장님은 탈북인이시면서 중국동 보시고 고려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원래 경영학도고 엔지니어인데 기업체에서 32년 근무하다가 IMF 때 계약가 묻어나서 부회장을 하다가 이제 NGO 이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부족하고 한다. 그러나 제가 한 2년 반 전부터 여기 와서 이제 배우고 듣고 해서 우리 또래에 이렇게 기업인 중에는 제가 이제 금메달 쪽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오늘 우리 박 회장께서 한 30분만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라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너무 광범하고, 이게 또 대학에도 요즘은 또 디아스포라 학과가 생겼어요. 그걸 30분 동안 한다는 게 너무 두서떠들 것 같아서 좀 좁혀서 탈북인 또 우리가 고려인들, 소비에트 연방에 무너지면서 각 독립된 나라 사람들이 그걸 총체적으로 그것을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족, 우리 중국 동포를 조선족 동포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그냥 통일된 그 이름도 지금 불평했다고 이런 분열리고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요즘 남북 문제도 있고 또 평화 통일 문제, 미국과의 북한과의 아슬아슬한 고비고비 넘어가는 그런 모습, 중국과 북한의 눈에 안 보이는 냉전, 오히려 미국과 북한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질 같은 그런 분위기, 이런 거 되는 거 봤을 때 120년 전에 우리나라 사정하고 비슷한 것도 많지만은 또 틀린 게 많아요. 원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당시에 그런 우사를 안 당하고 낭패를 안 보느냐 하는 것이 저는 비정치인으로서 늘 장사하는 기본으로, 요즘 경제가 정치를 유도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기아 있을 때부터 제가 그만둔 지가 IMF 때 그만뒀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러시아와 중국이 개방개혁 직전부터 거기 다녔어요. 곧 될 것 같고, 키신저 중국 빙봉 외교, 또 러시아도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를 해가지고 열심히 다녔죠, 중국하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본 거죠, 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그때 저는 그 당시에 러시아와 중국을 자주 갔어요, 기업인으로서. 왜냐면 자동차 산업을 하는데 국내에 너무 출혈 판매, 공급은 많은데 소비는 적고, 수출하려니까 그 당시 기술이 떨어져서 값이 싸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는 아주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자동차 공업 수준이 아주 낮아요. 다니다 보니까 우리 고려인들과 중국 동포를 접촉하게 됩니다. 집에도 가보면 사는 게 너무 형편없고, 개방개혁 그 순간에는 다 어렵죠, 그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하다가 네트워크도 하고 이래 하다가 기아가 부도난 바람에 저는 그 자리를 그만뒀죠. 그 뒤로 어렵게 사는 그 모습이 눈에 선했죠. 그래서 지난번 언제고 무슨 행사하고 나면은 언론에서 저보고 이제 행사하고는 인터뷰하자 그래요. 그럼 대부분 묻는 것이, 당신은 정치인도 아니고 운동권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름이 난 경제인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고려인과 중국 동포로 여야 간에 정치인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나 그거를 굉장히 그 당시 느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발목이 딱 걸렸다. 그 사람들 앞에 눈에 선하다. 우리는 이 정도로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은 비참하게 산다. 뒷간도 지금도 아마 해결하듯 그냥 울타리 옛날 우리 뒷간식으로 수도도 없고 엉망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에 선해서 댕기다가 보니까 지금 20년 이래 하고 있다. 아무도 관심 안 두는데 나 같은 장사꾼이라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권익신장, 처우개선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그때 가면 손 붙잡고 애걸을 해요. 그 당시까지는 88 올림픽 전후로 중국이 개방되고 러시아가 이제 개방되게 꿈틀거렸죠. 그 올림픽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알려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천리장막 속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뭐 북조선이 더 잘 산다고 봤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같은 핏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엄청 커요.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것을 버릴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기아에 2000 전에 IMF 때 자진해서 그만두고 그 당시에는 그 이제 고인이 돼서 하는 소리인데 그 당시 그 바로 직전 대통령이 이제 제가 동서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직에 있을 때는 어디라도 연장할 수 있는 날 그것 다 굳잡고 스스로 그만둬가지고 그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돕기운동 그때 그 전으로 생겼습니다. 거기서 일도 좀 보고 배우기도 하고 역사 공부도 좀 알고 이래 하다 보니까 아마 발목이 붙들렸어. 또 하다 보니까 또 보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제 기자들은 얘기하니까 그 고려인들 저작년에 그 고려인들 강제이주 80주년 8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기 저 국회에서. 근데 강제이주가 됐는데 1937년대 17만 명이 러시아에서는 그 행사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좀 떳떳지 못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방해를 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해.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 러시아 동부도 우리 동부가 백원대가 제일 역사가 오래돼 거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그쪽 사람들을 러시아 사람들 초청을 해서 시청 그 덕숭 옆에 있는 그 회관에서 지도자들 여기 있는 지도자들 우리도 조금 거들어주고 그걸 했더니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자기들 직계지거든요. 직계 구성들 그 중에도 성공한 사람들 국내에도 지금 그렇지 않은 7만 명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 지도자들 우리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같이 참석하고 그것도 선거인데 그 이제 그 전문가들 또 불러서 또 서울시장에 또 협조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뭐 조금 딴 거 도구 이런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조국에 대한 따뜻함을 실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거 좀 괜찮구나. 뭐 현금 몇 푼 돈 벌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멋있고 보람이 있구나. 이걸 느껴요. 또 우리가 이 2014년도에는 러시아 도망강을 넘어서 그 당시에가 1864년도니까 대원군이 그거 할 때입니다. 통치할 때요. 가로나에서 도망강을 넘어가지고 연해지로 간 것이 지금 이제 150주년이 됐습니다. 그때는 러시아에 있는 동포들이 북한을 거쳐서 삿발선을 넘어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것을 오래전부터 원했어요. 근데 북한에서도 그걸 잘 안 해주고 우리 남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NGO 이제 우리 단체가 주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일단 성공시켰어요. 그것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참 애먹었어요.
저 사람들도 평양 당국에도 억질로 개성공단 문을 열어줬고, 우리는 끝까지 애를 비다가 우리 정부에서 또 마지막 사인을 안 해줘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여러 가지 국가 침평 문제들 말을 안 하긴 어렵게 해가지고 넘어왔어. 그것이 타이밍, 우리도 이런 운동을 할 땐 타이밍 전략이 중요하다 걸 느끼는데, 왜냐면은 시진핑이가 최성택이를 김정은이가 최성택이 고모부를 직사할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은 김정은이를 사람 취급 안 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믿을 거라고는 푸틴밖에 없어. 우리는 그걸 알았다 이거야. 그러면은 푸틴이 한번에 기침만 하면 이건 말뚝이 돼 있어. 그걸 우리가 이제 최대한 활용했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이 됐는데 우리는 힘 없었어. 걔들은 김정 한방 때리면 딱 말뚝이 돼 있어. 기다릴 데가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 전략에 이겼고, 우리 정부는 그래도 친북파들도 같이 오니까 이거에서 땡깡으로 갖고 집어서 괜히 머뭇거리고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 실무자들이 또 골치 아프니까 대신들 안 하려고 그래요. 꼭 집어든 그 자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해가지고 그 일을 했죠.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우리가 이쪽에 있는 동포단체하고 거기 있는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라는 게 NGO가 있는 거죠. 그 힘은 없어. 그래서 사회주의 아직까지는. 그래서 힘을 합쳐서 그걸 하고 나니까 고려인들이 우리 남한에 있는 NGO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못하는 거예요. 난가버멘트 이거는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닌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건 미국에서도 우리가 동맹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요. 경제 제재 이런 얘기를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 그건 우리 정부를 욕을 할 수도 없고 미국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설득을 한 것이 NGO 정부에 우리가 돈 10원 청구한 것도 없고 상의를 하고 자시고 할 거 뭐 있는 이거는 우리 NGO가 하는데 왜 미국이 눈치를 보느냐. NGO는 이런 정부의 통제 안 받는 게 NGO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토론 해야지 어길로 됐어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니까 정부에서는 총리고 국회의원 서로 생색을 내고 밥살락하고 막 그런 일이 생겼어. 참 썩을퍼죠. 실제로 한 사람들은 별로 그러나 일단 통과된 그 자체가 좋은 거죠. 그런 거는 그때 언론에도 그렇게 나질 않았어요. 로마 교황이 오셨을 때요. 그쪽에 막 이쪽은 어쩐지 일로 지방 지문 조금 나오고 부산 국제시험이 좀 여기 약간 비쳐 안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해보고 처음인데 그게 우리 동포가 북에서 남으로 대여섯 특별을 할 얘기죠. 그때 우리 대기업에다 광고를 얘기를 했죠. 경기를 못하려고. 척척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 입에 싹딱 막아서 돼버렸어요. 어디서 큰 기침이 있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 고생을 했죠. 그러나 그건 지금도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우리는 어쨌든 남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통일 4대 강국 중에 가장 그래도 방해 넣지 않고 되기를 원하고 하는 것이 우리 팀들은 그 중에서는 러시아를 보고 있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뭐 그쪽도 옛날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스라테프트 이런 거 미락한 거 필리핀하고 일본은 이쪽으로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걸 봤을 때 러시아는 최소한도로 우리를 방해를 놓지 않으려면 우리 동포들에게 기운을 차려주고 정을 주고 진정한 마음을 애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이제 그 우리 모이는 이런 단체에서 그런 생각을 공감을 해왔어요. 그럼 박근혜 정부 때 쓰리김인가 그 청와대 그 안보문제 그 사람들이 강력해요. 뭐 사실 그 허가받을 때. 그 참 가서 무슨 데모를 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고 나니까 뒷말 없었어요. 깨끗이 끝났어. 그러면 저를 국민훈장을 올리더라고. 되고 나니까 조용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걸려가지고 저는 보류가 됐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6개월 만에 이제 사인 나가지고 제가 그 생각도 안 해는 국민훈장 성훈장을 받게 됐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지금은 남북 문제 예민하잖아요. 보수 진보에 지금 진보에 거의 좀 이래 너무 진보 보수에 아주 지나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서로 잘 안 만나요. 우리 단체는 보수 진보를 같이 합니다. 이부영 씨 이런 분들 같이 하고 또 이인재 같은 분들 그런 분들 같이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일본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하니까 그래도 보수 진보 정권이 바뀌면 양쪽 다 오해도 받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칙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탄핵할 때 태극부대도 우리 단체 이름으로는 안 가고 촛불부대도 안 가고 개인적으로 가는 건 몰라요. 우리 단체는 양쪽 다 안 간다고 내가 선언을 해버렸어요. 밑에 애들한테 공격도 받았어. 왜 희미하게 뭐냐고. 야 이놈아 희미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지금 이 두 패들이 싸움 안 하고 안방에서 희기 웃고 박수치고 조세진 꼬라지 보라고 너 그거 한번 생각해봤어? 내가 그랬어요. 그 정도로 좀 미래를 볼 줄 알아야지. 우리는 일하다가도 쉽게 또 얼어만 같이 합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그 뒤를 나보고 야 너 나이값 한다고. 내가 이 나이가 사실 80 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래 봤지만은 여러분들 이래 연세도 많고 저분들도 계시하는데 저러면 좀 있어도 눈빛 눈알이 아주 맑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인덕션은 끌어들이는 호감을 주는 그런 인상들 풍기는 난 딱 관상을 잘 봐요. 그래서 이제 영업하면서 사람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저도 이제 빠져가지고 여기 열심히 나오고 있죠. 이것이 평소 때부터 온 세상이 돈에 지금 관장병 걸리는데 그거는 이겨낼 수 있는 수양과 인내와 이런 걸 다 하고 계시 평소 때부터. 그러니까 아름답게 맑게 나이만 먹어요. 저도 이제 그런 소리를 좀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도 어떨 때 보면 할머니 친구들 보면 우리 당신은 80이 보이는데 한 60 몇 살밖에 안 되빈다고 이렇게 또 아영을 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더라고. 참 기분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분 좋은 생활과 기분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난 당뇨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 솔직히. 왜냐 늘 기쁘니까 이런 모르는 지식을 얻는 거 이런 기쁨. 또 처음 온 사람들 얘기 듣고 내가 모르던 또 이런 역사 공부 엔지니어가 역사를 사실 모르잖아요. 그거 듣고 이러면 밤에 오라는 일이 있었으니까 잠이 잘 와요. 하루 미두미하는 거다 하면 밤에 내가 오늘 어떻게 뭘 했는데 잠자는 시원찮아. 그러면은 시원찮은 자체가 불평이거든. 마음에 안 드는. 그럼 잠자리도 깊이 안 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남에게 귀 안 주고 뭐라도 하게 되면 이게 뇌세포가 살아나더라. 이게 뇌세포에서는 근육세포도 살아나, 눈빛도 살아나. 저는 나름대로 그런 걸 터득하고 있어요. 자꾸 이러다가 내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딴 소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박정학 우리 이사장도 오셨지만 저 양반도 우리 단체 우리 어려울 때 이사로 한 3년을 혀를 닦아줬어요. 저 양반은 보안사로 가면 그때 막 시할 때인데 그 당시 장군이 아니고 대령대인데 그 권력을 쓰려고 하면 돈도 꽤 버리는데 그거 안 하고 이런 일 계속했잖아요. 한 배달하고. 그래서 나도 참 이쪽에도 관여하시고 저번에 그래서 오기 시작했는데 참 여러 가지 보면은 뭐 참 본인 앞에 자랑하면 이상해서 자랑을 내가 안 하겠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장관님 뭐 김 의원님 옛날에 국회의원 장관하신 분이 참 버잘가더니 지하실 여기서 열심히 나와가지고 힘을 주고 하는 거 그 얼굴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빛이 나고 멋있는지. 뭐 하루 10만원짜리 정금 먹고 뭐 이런다고 사칭이 아니더라고. 5천원짜리 먹고 마음 편하고 보람이 나니까 그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해, 더 힘나고. 저는 그런 진리를 나름대로 터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해외 동포가 740만 명입니다. 통계로. 근데 디아스포라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들이 세계 뿔뿔이 돌아다니면서 방랑하는 그게 유래가 디아스포라라고 했는데, 디아스포라 이게 가장 많은 게 물론 뭐 이스라엘은 뭐 지금도 뭐 그렇고 있지만도 뭐 세미 디아스포라 이거는 중국이 인구가 거기 제일 많고, 중국 그러나 나라가 망한 일 없었잖아요. 뭐 애를 많이 먹어도. 그러나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제국은 뭐 고종한 대한제국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나라가 뺏길 때부터 한일합병 전부터 을사보호제로 외교권 뺏긴 그 전으로부터 그때 해외 나간 사람들 전부 디아스포라입니다. 한일합병 이후에는 을사보호제약 1905년도 이건 외교권이 뺏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확실한 디아스포라. 고종한게 외교는 없잖아요. 1910년 한일합병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고종 민비 황후가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 벌써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연해지에 1864년도에 그 당시 탄간 어린들 또 우리 그 강음 이런 거 바람에 이제 도망을 넘어서 일을 하다가 원래 그 1860년대 2년 3년부터 들어가는데 기록상으로 186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 우리 정부는 이주 원년을 186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러시아 군인들이 거기 이제 많이 와 있었는데 러시아 횡단 철도가 없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 항영북도에서 많이 넘어갔는데 농사를 잘 짓고 소도 잘 키우고, 이러니까 한때는 여름에 일하고 겨울에도 내려오게 했어요. 또 도망 물도 지역하니까. 그러다가 러시아 정부에서 묵인하고 했는데 정식으로 이제 서로 우리 한국하고 정식 수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 1868년도가 그때는 뭐 어느 정도 서로 합의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소와 군명리를 제거했습니다. 또 쌀 농사를 재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대신에 3.7제로 해서 70%는 우리 조선족 사람들하고
30%는 불량을 내준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가 그걸로 여행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보다 깨끗하고 우리 남한의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얼굴이 더 좋고 집도 더 좋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제정 러시아에서는 상당한 대우를 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디아스포라지만은 정식 이민 가고 한 사람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최재형이라는 걸출한 독립운동, 러시아 연예지는 최고의로 인정받는 독립운동, 그분하고 뭐 안중근, 이상설, 이상재, 유명한 사람들 이제 3일 임시정부 기초가 거기서 다 된 거고 됐죠. 근데 그 중에서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한일합병 이후에 고종 황제가 황제에서 밀려나고 그 전투로 해가지고 안중근이 그 가가지고 전투를 이제 그 합병 전에 외놈들을 항경도 온 사람들 치기 위해서 전투에 나가고 했는데 안중근이라는 사람은 국제 우리가 지금 이 포로에 대한 국제법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외놈들을 잡아다 와가지고 다 풀어줬어요. 총까지 다 줘버렸어. 그러니까 그 내용을 거의 아는들이 뭐 외놈들 얼마나 간사합니까? 고맙다고 살준다고 하고 이 짓 하지 마라 그러고 동양평화를 깨는 건데 이 또가 나쁜 놈들이 또를 오히려 이래가지고 했는데 배신해가지고 쳐들어왔잖아. 그리고 안중근이 와가지고 곤욕을 치렀어. 아주 뭐 형편없는 무능한 장수를 되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니까 요즘 공부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이 또를 그때부터 죽일 각오를 했어. 죽이고 나면 나는 일본군을 다 석방했단 말이야. 그 누구는 왜 나를 하르빈은 러시아가 통치하는 지역인데 러시아 정부에서 재판했지 왜 중국 여수군까지 가느냐. 이것도 잘못됐다. 사회가 어디는 나는 그래 했다. 국제법을 지키라. 되게 그랬어요. 그때부터 양반이 책이 넘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했다. 나 그래 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안중근이라는 사람 또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그 당시에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권총 쏘는 거 전부 돈 다 되고 그 뒤로 가족들 해결 이거 다 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그 디아스포라 그야말로 디아스포라죠. 그것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건성으로 지나서는 안 된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목숨 바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 한국에 7만 명 와 있는데 알아주는 게 아니라 상당한 사람들이 월급도 먹고 무시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다는 그 좋지 못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럼 한을 맺혀.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남북 자주로 왕래하는데 북한에는 친척들한테 지금 막 서로 통신도 통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들어간다. 그걸 걱정하는 위정자가 누가 있어요? 이승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한국에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우리를 멸시하고 깜보고 무시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 운동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게 중요하다 이거야. 너무 지나치게 이데올로기 이런 거 하면 또 북에서 또 우리 때려 죽이려면 그러니까 그런 건 피하는 거예요. 진정이 어려워. 그게 더 어렵고. 근데 이런 것이 제가 이해가 안 해도 되겠지만은 괜히 어려운 겁니다. 눈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실적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미련한 상들이에요. 미련한 상. 이제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1907년 때 이휘종, 이범준 그 러시아 공사 아들이 이휘종이죠. 관도 관리사가 이범윤이고, 이범윤 이휘종이가 고종 황제의 그 밀사로 거기 고종 황제가 달러를 비장을 해가지고 안중근하고 최정글로 보냈어. 그때 기가 막힐 노릇이지. 이휘재라는 사람이 최재형 씨는 노예 말하자면 무슨 자식인가 뭐 아주 지금으로 치면 쌍놈이랄까 그 출신이에요. 그분의 업적은 찬란한데 그야말로. 그리고 거기서 양만 대접을 하라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그 안중근 기록에 보면 그게 어느 책에 내가 그걸 봤어. 그걸 보고 내가 큰 실망을 했어. 거기까지 가서 그분이 그 이병도 만들고 동의회를 만들어서 안중근을 같이 후반기면 창의회를 또 그 사람들이 만들었어. 그 옛날 말이 양반들이 고종 황제 친척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안중근은 설득을 해서 안중근은 중인 이상 되니까 그것도 양반이죠. 10대 할아버지까지 과거를 다 된 사람이니까. 거기서 설득을 해서 이제 창의를 없애고 동의를 합쳤어요. 그런 것이 안중근이 그 젊을 때부터 그 국가 간 또 민족운동이 몸에 배이고 그때 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힘이 컸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조마리아 그 어머니가 안중근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요즘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조마리아를 재조명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약간 좀 나사가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걸 좀 기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이 한뿌리가 얼마 전에 누구 얘기도 내가 성이 실제로 도박사가 아니고 저는 도청도 잘하고 미시시피 도박사 뭐 성이 내가 성이 도시다 보니까 도박소설 많이 실질적으로 내가 박사가 아니고 그쪽 분야에 내가 박사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 다 도박사라 그러는데 뭐 석사인데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박사를 가는 저는 박사가 아니고 뭐 도청하는 박사 남지식을 훔치게 된 것도 내가 또 박사입니다. 한번 딱 들으면 내가 그걸 만들죠. 그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근데 우리 한상호도 뭐 요새 보면 뭐 조금 이제 이 귀가 밝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합한다 싫다고 나갔다 또 합하는데 또 구두 약속이 뭐 안 하고 또 웅딴 소리 해가지고 혼란하게 만들고 어쩌고 하는 거 이걸 봤을 때 연해주에서 동의회와 창의회 그 생각이 거듭 들어요. 이것도 우리는 일종의 시민운동의 혁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그러한 그 상식이 조금 무지는 사람은 그거를 악의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거는 사회가 잘못된 거죠. 양화와 악화를 구축해야지. 그런 점에서 난 그것도 심히 걱정이 되고 뭐 정한되면 언제 기회가 있으면 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문이니까 고문값을 하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 말이 안 되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합리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는 대한민국 옛날부터 아주 나쁜 그 전통은 우리는 과감하게 배척해야 된다. 이게.
난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 국민의 정신이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다. 응?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 그럼 5만 원 정리하면 될까? 예, 바로. 예. 사실이 이거 한 이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 동포 중에 미국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 자료라고 자료는 없는데 미국에서 그 경제 규모가 우리 코리안들이 미국 교포들이 이제 성장이 4권 이혼도 됐죠. 김창준 씨 그 먼저 했고 그게 되는데 경제 규모가 확대돼서 미국 국제경제연구에서 최근에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인 경제적 가치가 한국인이 미국에서 그 경제 활동하는 그 가치가 1,300억 불 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 GDP의 25%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옛날 120년 전에 우리 한국을 취급하면 큰 코다지. 그거를 나는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요. 중국도 지금 우리는 중국도 기업인들과도 자주 만나는데 우리 조선족들이 유럽, 미국, 일본 엄청 나가서 활동합니다. 우리 한국 대림동은 한 상권을 잡았어요. 대림동. 거기 이제 그것이 우리 DNA가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다고. 당군 고조선이 그 후손들이 그 무역도 지금 수출 수입 합반 1조 5위 아닙니까? 5위 세계 6위가 5위가 수출 금액은 7위고 이거 장난 아니죠. 아무리 지금 그 과거 정권이 잘못했니 자꾸 그러사는데 인정할 건 해야죠. 배척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소리는 난 딱 그기 싫어. 합쳐야지. 합쳤어. 용기 넣어주고 지금도 북한 문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통일도 좋고 다 좋지만은 군대가 지금 자꾸 일에 줄잖아요. 그러면 남북 문제가 군축기 들어가면 군수산업 종사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피복까지 구조까지 다 따지다 보면 한 10여만 명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장기 프로그램을 짜서 어떠한 거를 미리 준비하고 비공식적으로 해도 그분들이 불안감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공부 중그 사람들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정책 당국자나 신고자들이 과연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의심스러워. 오늘 여기도 그 관계 있는 사람들은 당장 건의해야 돼, 그런 거. 그래야 불평이 적어지지. 그렇잖아요. 단지 통일이 뭐 쉽게 그래 됩니까? 하나하나 챙기고 위험 미소는 준비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탈할 때 그거 하나하나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씩 먹어 들어갔어요.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그거에 대해서 난 기업인 출신이니까 그런 것도 우리 한사모에서 그런 걸 이의제기를 해야 돼. 역사를 찾으면 과거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오늘 하루 지나면 내일 되면 역사되잖아.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 많으니까 그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알려줬으면 좋겠다. 정치인들로 걱정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기업인들은 뭐 알지만도 방위산업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뇌를 난 오래전부터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해가 없어요. 어떻게 땅을 대체해 준다든지 개성공단을 깨지면 걸렀다가 뭐 해준다든지 뭐를 대안을 해도
구상해가지고 힘을 넣어주는 것이 지금 정부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 여야 간에 서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말 나온 점이 이제 그런 것도 좀 알리고 싶고 또 옛날에 우리가 잘못한 거 이거는 지금 뭐 큰 걱정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디아스포라 옛날에는 우리가 러시아로 가고 어디 미국으로 가고 브라질 가고 많이 갔는데 러시아 중국 동포는 한 중국은 개방개혁 이후로 다시 이제 우리로 옵니다. 러시아는 한 15년 전부터 보따리 장사부터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오는 거는 9년 됐어요. 안산 공단으로. 지금은 약 7만 8만 그렇죠.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어요. 중국 동포 약 70만 명. 디아스포라.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외외 동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에 대한 관계법은 제로예요, 제로. 의뢰인 4세 한국에 엄마가 왔는 얘가 나이가 들고 4세가 되면은 공부하다가도 이상 가지고 죽기 나가요. 내쫓아. 그 법을 안 바꾸고 옛날 거 그대로. 그걸 우리 단체가 주장을 하고 국회에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갔는데 정부가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이 따로 있고 노동부에서는 또 노동부대로 걸고 뭐 가족부 행정자치부 사방에 쪼개 있어 일이. 그 일이 안 돼요. 국회도 힘을 못 쓰더라. 이런 것이 대한민국 입장이에요. 고쳐야 됩니다. 예. 다문화는 보다 우리 고려인 중국 동포가 더 천대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어디냐 이게야. 지금 정부 올 때는 선거 때 나도 여러분 만나서 이거 해줘야 우리 지지해준다. 이렇게 그랬는데 뭐 잘 안 돼. 해결 못 해. 이거는 우리는 한뿌리 원칙에서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시고 뭐 이렇게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 이런 거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텐데 이것도 나는 지금 문정부를 욕은 절대 안 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다소 어렵고 뭐 확실할 없어도 도전은 해야 된다. 난 그래 봅니다. 좀 손해 보더라도 일단은 도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좋은 기회. 로마 교황까지도 지지하고 모든 이 평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바른 길로만 하면 지지받는 거고 엉뚱하게 오바이션 해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그건 안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 점을 내가 우리 한뿌리는 옛날부터 잘 된 거 못 된 거 우리는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이 한반도가 잘 되느냐 그걸 같이 걱정하고 또 이 말 맞대고 토론하고 또 내년보다 더 건강하시도록 기대하면서 두서없는 뭐 이렇게 요약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만도 몇 마디 쓸 말 있으면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좀 감사하겠습니다.